19일 고등학교 1학년 주간 테스트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내림 차순으로 하래요. 이때 내림 차순이 뭐냐면 지수가 작아지는 겁니다. 지수가 작아지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x하고 y가 있는데 앞에서 x에 관한 식으로 했으니 x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나뉘게 돼. 2번, 3번, 1번, 3번 나뉘게 되고 여기서 x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뒤에 있는 게 y 값이 꼭 기준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보세요. x제곱, x가 없는 상수처럼. 얘는 얘들이 묶어져 있어서 안 돼요. 안 묶여져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하는 건데 조립제법은 나누는 수가 1자식이 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나누어지는 수, 얘가 나누는 수인데 3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개수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1자식의 상수란다. 개수가 어떻게 될 때? 1이 될 때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양이 어때? 모양으로서 좀 안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목에 영향을 주더라. 이걸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9 나누기 2하고 9 나누기 4가 있어. 그럼 얘는 목이 2고요. 목이 4고요. 얘는 목이 2지. 나머지는 똑같이 1이거든.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2배가 되면 목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배로 줄어요. 즉 이걸로 하는 목에서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앞에 있는 3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개수만 갖다 쓰는 겁니다. 3, 5, 7, 1 이거를 3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요거 계산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4가 되죠. 얘가 목이라서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는데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앞에 있는 개수, 여기 있는 개수가 3이니까 나누기 3을 해주라고. 이게 목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단순 곱셈 공식 문제인데 곱셈 공식을 우리가 지금 시험을 계속 치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는 곱셈 공식이 안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당장 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항이 3개짜리에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얘인데 얘하고 얘가 나와 있을 때 얘는 0이래요. 얘는 4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너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항등식이다. 그리고 항등식은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치를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 자체 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들만 있는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x 세제곱 x제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이 x에다 얼마 넣으면 되겠어? 1을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니까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정답이 27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인수분해의 기본은 다 적어 드릴게요. 공통인수. 두 번째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 세 번째는 치환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조립제법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내림 차순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다 끝나요. 요거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건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7은 3의 세제곱이고 a도 세제곱 있으니까 3a의 세제곱에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세제곱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허수 부분하고 실수가 있는 복소수의 개념인데, 여기 복소수 정리 다시 한번 갈게요. 복소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뉘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복소수의 모양을 보통 Z, 얘를 A 플러스 BI 꼴이라고 두면 I가 있고 없고 차이에요. 그래서 실수는 I가 없어야 돼요. 허수는 I가 있어야 돼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허수는 다시 I만 있을 수도 있고요. I도 있을 수도 있어요. I만 있는 거를 순허수라고 하고요. I도 있는 걸 그냥 허수라고 합니다. 요 차이예요. 그래서 I만 잘 보시면 됩니다. I만 잘 보시면 돼요.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부분 이렇게 되는 거 뭐라 그랬어? I가 없는 게 있지. 그럼 3. 허수 부분은 뭐라 그랬어? I가 있는 거라 그랬지.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하죠? 우리 애들들이 더하는 거니까 3-I. 정답이. 너 지금 뭐 틀리는데? 왜 허수 부분을 빈대? 뭐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잠깐만요. 허수 부분이 I인데 문제가 왜 이렇죠? 왜 정답이 이게 5번이 되지? 허수 부분을 B. 마이너스 I 맞는데? 이거 6번을 좀 놔둬보세요. 선생님 다시 확인 좀 해드릴게요. 자, 7번 문제 해보도록 합시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래. 에이, 그럼 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죠. 두근의 합은 2분의 1이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를 들어 빼는 거니까 답이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6번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막 멘붕이 오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해드릴게요. 자, 8번도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과 그 다음에 2개씩의 합과 3개 곱하는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AX의 요것도 다시 정리를 한번 할게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세근의 합은 한 개씩 있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한 개씩 있으니까 다음은 몇 개씩 있자고? 2개씩 있자고. 그럼 이건 A분의 C. 그 다음에 뭐 3개씩 있자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D. 이것도 뭘 이용할 때? 곱셈 공식을 이용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공식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간단하죠. 제곱이 없으니까 얘는 0이 되고 이가 안 되고 그럼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5 되고요. 2분의 마이너스 9.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이거 부호 바뀌었다. 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요거 있는 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요 차근차근 하시면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9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A하고 B를 구해서 더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A, B의 관계식이 나타내거든요. 이게 두 개의 연산이라는 값이 나와. 그럼 얘들 둘이 뭐 하면 되겠어? 우리가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 더하기 B 하고 A 빼기 B를 연립하면 얘를 더할게요. 그럼 3A가 나오죠. 3A가 나오면 얘를 다 합친 거니까 이게 6X의 세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대. 그래서 A의 값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당연히 B 값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정답이 3번. 자, 10번 문제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빈 자리를 찾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A부터 가볼게. A는 얘들 둘이 곱해서 이거잖아. 그럼 여기 5X 제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A는 얼마? 5가 되겠지. 됐지. 그럼 당연히 여긴 또 얼마 돼야 돼? 이거 당연히 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B가. 그래야지 이거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눈만 있으면. 그래서 A도 오고 B도 오고. 근데 C는 보세요. 여기 4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얼마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지.
그지? 맞긴 뭐가 맞아, 이놈들아. 응? 눈으로 보면 된다니까. 여기 4니까 이거 당연히 4 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거 답이 얼마야? 16이 되는 거지. 그것도 A는 5, B는 5, C는 4, D는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30. 이거 뭐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곱셈 공식을 좀 쓰면 좋은데 앞에 있는 걸 우리가 합차를 이용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필요해? x 플러스 3이랑 곱해주면 좋겠고 얘는 x 마이너스 3이랑 곱해주면 좋겠잖아. 그럼 뭘 쓰면 돼요? 또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얘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한 개씩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x의 9제곱이래. x의 6제곱에 3의 6제곱이 됩니다. 합차 공식 쓰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a 값이고 이게 b의 값입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735가. 그러니까 a는 6이고요. b는 729가 나옵니다. 729. 3의 6제곱은 729예요. 이거 두 개 빼면 뭐 735가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에서 우리가 손댈 게 좀 있어. 뭐가 있냐면 우선 요거 4c의 제곱이라는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c의 제곱 갈로 쳐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얘 갖고 모양 한번 만들어 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2c의 제곱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주어진 거는 이 마이너스 붙은 게 들있어. 어디에 마이너스 붙었어? a, c 붙은 건 2c하고 붙은 것도 우리가 지금 2c, ab가 된 건 알았으니까 제곱 하면 부호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요거를 전개하면 얘들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지. 얘를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c의 제곱 됐니? 마이너스 플러스 2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c 플러스 2ca가 됩니다. ca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아? 얘만 남고 얘 나왔잖아요. 7c.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지.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54지. 그래서 얼마야? 답이 16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곱셈 공식만 이용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수업할 때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요게 나오면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다? 부호를 정할 수 있다. 요거 나서 이제 하자. 자, 두 개를 곱했는데 앞에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둘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0보다 작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호를 찾는 거예요. 얘는 부호 찾기 하는 게 우선인 문제예요. 얘 분수 골랐는데 음수가 나왔어. 분수 골랐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것도 부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C가 0보다 작고요. D는 0보다 커요. 됐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의 부호만 찾으면 되니까 극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계산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숫자를 넣으라고. 그 A 대신에 마이너스 1, B 대신에 마이너스 1, C 대신에 마이너스 1, D 대신에 1. 선생님 다른 숫자는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럼 얘부터 해볼게. 첫 번째 거. A하고 C가 마이너스니까 음수네. 그럼 앞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 좀 밑에 거 지울게요. 음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자, 루트가 붙었든 절대값이 붙었든 우리는 이 기호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다시 옆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이 붙든 루트에서 제곱이 돼서 붙든 이것들은 기호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벗겨주고 즉 없애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안에 있는 것들의 부호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혹가다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것도 그대로. 알았죠? 음수는 갈로 치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다.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그대로 나올 때도 괄호를 좀 쳐주세요. 괄호를 좀 쳐주세요. 괄호를 쳐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0은 왜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양수하고 음수의 차이가 그거죠. 양수는 앞에 있는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음수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0은 표시가 돼 있어 없어? 얘도 생략돼 있잖아. 그래서 양수처럼 취급해 주는 거야. 알았지? 양수처럼. 양수는 아니지만 양수처럼 생각해 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 한 것처럼 a 더하기 c는 음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세요.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되지. 이거의 제곱이지. b 마이너스 d. 근데 b가 음수고 d가 양수인데 이것도 음수니까 이것도 음수야 결론. 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얘는 음수니까 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그래서 쌤이 늘 얘기한다. 요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부호는 언제 하라고? 마지막에 검사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만 하면 다 됩니다.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b는 사라지고요.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d.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갑시다. 14번 문제는 문제로 좀 자주 나와요. 이게 활용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방정식 꼴로, 그러니까 방정식 꼴이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꼴이 나오면 이것들을 관계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우리가 잘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봤으니까 풀이는 여기다 갈 테니까 적어 놓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문제가 이렇죠. A 제일 작은 걸로 A에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1 마이너스 X의 제곱. 아우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내림차순으로 만들 거야.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만들 거니까 A 마이너스 C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A 더하기 C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완전 제곱인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판별식이 0하고 같으면 돼요. 그럼 이거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a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이게 0하고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a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피타고라스의 정의겠구나. 여기가 A고 B, C가 될 거 아니야. 즉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나왔네. 2차 함수 나왔네. 2차 함수 나왔으면 우리가 뭐를 이용해야 돼? 항상 얘를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만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치면 2에 x-1의 제곱 플러스 k-2가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제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거든요. 아, 옆에다 좀 문제 좀 보시고 선생님 또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fx를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친 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2가 되죠. 그래서 얘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에서 y의 값을 모르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 근데 x가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예요. 근데 꼭지점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 값이 바로 뭐야? 최소값이 되겠지. 근데 최소값이 얼마래? 문제에서 1이래요. 즉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치면 이것도 안 되는 애가 있으면 다시 좀 완전 제곱식 꼴 고쳐서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입니다. 근데 이 꼭지점은 바로 최소값을 나타내는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1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얘가 k-d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3이 돼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이라고 고쳐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중간에 해놓으세요.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둘 중에 먼 거 하라고 그랬죠. 3이 뭐래요? 마이너스 2가 뭐래요? 마이너스 2가 더 멉니다.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더 계산하면 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은 3이고 k의 값은 3이고 최대값은 19으로 합치면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4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건데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4차식이 나오면 우리 실근의 합, 실근의 곱이라고 하면 2차식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2차식이 될 수 있으면 2차식 2개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2차식 2개 아니면 뭐 1개씩 돼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텐데 인수분해 하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조리제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조리제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보셨으니까 여기다가 정리만 해드립니다. 개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3차가 없네.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를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래 되죠. 얘는 2로 되겠다. 2, 1, 2 하면 1, 2, 1, 2 더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들 그러니까 두 군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고 됐죠? 그럼 얘의 합은 얼마예요? 합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각각 구할 수 있고 얘는 2차식이니까 두 군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야, 문제 잘못 봤네. 실근 구하라 하네. 선생님 잘못됐네. 실근이네. 얘는 허근입니다. 얘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얘들 둘만 해야 되네. 그래서 정답이 1입니다.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네요. 자,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17번 문제는 두 번째 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